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부가 6월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시에 두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등 지리적 위치와 이민 역사를 강조하며 서울시와 막판까지 유치 경합을 벌였는데요. 외교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에 두고 통합민원실을 서울 광화문에 두는 이원 설치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지역사회와 정치권, 행정이 함께 힘을 쏟아부었던 인천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어떤 곳인지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재외동포청 유치 소식과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유정복 인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옵니다. 네. 그간의 지자체들 간 경쟁이 상당했습니다. 자, 서울과 마지막까지 경합이 심했죠. 네, 참 다 경합 과정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 다른 지자체의 상대적 관계도 되고 또 정부 기관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이번에 인천 유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우리나라 동포들이 전 세계 193개 지역에 7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권익 신장은 물론이고 또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아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나가겠다 하는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사항이고 이것을 실천을 했고 또 마침내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게 돼서 아주 큰 보람으로 느낍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인천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접근성이나 또 편의성 준비된 도시 이런 부분들 그러나 또 서울은 수도 그리고 외교부가 있고 각국 대사관이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경합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유치 확정 직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난관이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 2달 전에 결정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 또 정부 관계자를 만나고 또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전부 다 조율하면서 그 인천이 당위성이 있다. 논리와 명분, 실리가 모두 있다. 그래서 했는데 또 막상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에 그렇지만 않은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또 나름대로 다른 지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또 논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늦춰준 걸 보더라도 이게 쉽게 될 상이 아니었구나를 아마 직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 뭐 저는 마음적 고통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일을 이제 풀어나가고 보니까 또 보람도 있습니다. 예, 다행히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재외동포 인구가 750만 명에 네. 이른다고 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이제 생기기 전까지는 그동안에 재외동포 재단이 이제 부분적인 역할도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재외동포청이 생기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건가요? 우선은 이제 재외동포청이 그야말로 750만 재외동포들이 업무적인 게 뭐겠습니까? 여기에 뭐 영사 업무를 비롯한 또 대한민국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의 거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재외동포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일을 볼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생겼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영사 업무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뭐 병무, 법무, 경제, 또 문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일을 보는 그 기구가 탄생한 것이고요. 여기 더해서 사실상 이런 업무적인 거 외에도 재외동포청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이 조국에 대해서 함께 호흡하고 또 정서적 교감을 같이 하고 또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측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업무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재외동포청 유치 결정을 기다리기까지 뭐 인천시에서는 그 재외동포들의 어떤 유치 지지 소식도 함께 많이 네. 전해주셨잖아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난해부터 저희는 일관되게 인천의 재외동포청이 설치된다는 주장을 해왔고 또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는 세계 72개국의 예. 한인 회장단 약 400명이 인천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정말 일일이 다 만나면서 인천의 그 현실적인 이 부분이 갖는 의미, 그리고 예.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 발전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왔고, 그 당시 이제 한인 회장단들은 그 인천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후에 제가 외국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재동포들과 만나서 이 부분을 이해시켰는데, 특히 이제 크게 작용했던 것이 하와이에서 이민지 예. 출발지, 우리 인천에서 120년 전에 이민을 출발해서 도착했던 그 하와이 교포들이 전폭적으로 인천이다 하고 지지선언을 해주셨고, 또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유럽의 25개국 한인 회장들이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인천입니다 하고 서명을 하고, 그에 다른 이제 국가들의 지지도 얻어내는 등 이런 그 전폭적인 인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우리 인천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재동포들조차도 이런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그 논리가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정부와 또 이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해 왔던 것이죠. 예. 이게 좀 유치 과정에 사실 저희가 이제 한 상반기 중반만 하더라도 인천시가 앞서고 있는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지역사회가 받아들였는데 중간에 서울에서 좀 견제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좀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인천이 유치하게 된 요인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리, 명분, 충분한 당위성, 이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천은 이민지의 그 첫 출발지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편의성 측면에서 볼 때 예. 사실 재동포들은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갈 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업무를 보기에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인천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그동안에 이 재동포청을 유치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재동포청과 함께 인천이 대한민국이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왔다. 여기에는 국제기구나 또 세계적인 대학,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잘 갖춰진 인프라, 이런 부분을 통해 갖고 단순히 여기 와서 업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동포들이 앞으로 인천에서는 그런 업무 외에 거주나 문화나 또는 교육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웰컴 센터도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또 지금 인천은 인천 글로벌시티, 즉 재미동포 타운이 이미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유러피언 타운을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에이시안 타운이라든가 이런 재동포들이 단순하게 업무를 뛰어넘는 이제 인천을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이고 고향처럼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겐 인천이 있다, 이런 그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준비된 도시이기 때문에 재동포청에 대한 동포들의 기대감도 적지 않고요. 물론 인천 시민들이 큰 그 결집된 힘이 가장 중요했었죠. 인천의 각계각층에서 인천의 재동포청 유치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해주시고 결의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지지 선언들이 이제 잇따르다 보니까 이제 선호도 조사까지 하시는 그런 네네. 과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타났었던가요? 선호도 조사도 재동포들 스스로가 한 부분에 의하면 조금씩 나라마다는 다른데, 특히 유럽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인천이 많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하와이도 물론이고, 그런데
이제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한 거는 인천에 대한 선호가 높은데 이제 다른 조사에 의하면은 또 서울이 또 높은 게 나타났는데 근데 그건 조사 방식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조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하게 논리적으로 해명을 해왔고 심지어는 인천의 뭐 언론사의 조사 국내 내국인 한국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거에도 인천이 서울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조사에 의하면은 서울 시민들조차도 인천이 서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는 등 저희가 충분히 모든 논리를 다 갖고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해 올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치 결정을 앞두고 지자체들 간 경쟁이 이제 서울과 인천뿐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시각에서 보면 결과를 두고 이제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두고 본청을 인천에 둔다고 하니 이건 또 서울시와 인천 간 나눠갖기식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 체제가 아니고 당연히 제동포청이 인천에 있고 거기서 모든 업무가 다 처리되고 여기에 민원실도 두고 다 하는 겁니다. 다만 제동포들에게 조금 더 편의성을 추가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서울의 일부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인천에 있는 제동포청에서 모든 업무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원 체계는 아니고 여기에 당연히 모든 일, 민원 업무 다 보고 그러나 서울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경우에 있어서나 또 서울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도 업무를 볼 수는 약간의 그러니까 전체 151명의 제동포 직원들 중에서 민원과 관련한 소수 인력을 추가적인 민원실을 둔다 이런 개념이지 이원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천시에서 이제 유치 필요성을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경제 유발 효과도 저희가 좀 계산한 바 있잖아요. 네. 어떤 효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기관 연구 기관에서 조사해 가면은 매년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뭐 한 1,500억 정도로 보고 고용 창출도 1,000명 봤는데 그것은 이제 해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이런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수치 말고 사실은 제동포청이 이제 유치됨으로 인해 갖고 향후에 인천에 미치는 미래 그 세계적인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의 그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세계 초일류 도시를 목표로 해서 시정을 펴나가고 있는데 이제 750만의 힘이 바로 인천의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오늘 세계적인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그 화상, 즉 재해동포들이 갖고 있는 재해동포들의 결집된 힘이 오늘의 홍콩과 싱가포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한상, 전 세계에 있는 한상들에 의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또 지역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인천에는 이렇게 하고 추진되고 있는 한상 아일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이 한상 네트워크를 앞으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갖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은 지금 단순하게 뭐 당장의 경제적 효과나 고용 창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 인천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 세계적인 도시로서 발전해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인천 안에서도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어디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6월 5일 날 개청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6월 5일부로 기존에 있던 제동포청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일단 개청을 하는 거로 정부 방침을 정했고 그동안 물밑에서 다 각종 그 제동포청 소재지 그 입주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입주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이 제동포청 업무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을 볼 때
지금 송도에 둥지를 트는 곳으로 그렇게 사실상 결정은 됐습니다. 예. 자,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들어서면 인천에서 기대하는 변화들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변화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이제 300만 이제 예. 대도시인 인천이 전 세계에 있는 750만 동포들과 함께하는 정말 천만의 도시가 된다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50만 재외동포들은 예. 뭐 한국의 고향도 있지만은 사실 2세, 3세, 4세 이 우리나라의 고향을 두지 않고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예. 이제 이분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거점이 인천이 된다. 재동포청이 있는 인천이 바로 그들의 정서적 고향이 되고 마음의 고향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천을 통해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또 여기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한상 비즈니스 센터를 이제 두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인천은 바로 천만 도시로 웅변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천만 도시가 함께 미래의 그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인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노포 르네상스라든가 뉴욕 홍시티와 같은 초일류 도시의 각종 그 프로젝트들이 바로 여기하고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러피언 타운이라든가 기타 재동포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아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동포청 인천 유치는 정말 앞으로 인천이 초일류 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디딤돌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제 재외동포청 유치 소식 외에도 크게 기대하고 있는 또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지금 국토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도 지금 인천시가 나서서 네. 상반기 중에 좀 윤곽이 드러나죠? 뭐 지금 이제 그 반도체 특화 단지 관련해서도 국내 많은 도시들 지역이 지금 공모 신청을 하고, 근데 인천도 지난 2월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아마 상당히 이제 얼마 전에 뭐 가서 PT도 하고 그랬는데 경쟁이 될 겁니다.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또 반도체 특화 단지가 유치돼야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것을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텐데요. 반도체 특화 단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 반도체나 또 바이오나 이런 부분인데, 바이오는 뭐 세계 1위 도시가 인천이고, 반도체도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2위, 3위 기업이 인천에 있고, 또 반도체 패키징 분야 관련해서 1,300개 업체가 인천에 있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 수출 1위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충분한 논리와 명분을 갖고 반도체 특화 단지도 인천에 유치되도록 할 텐데, 다만 또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 나름대로의 또 뭐 경쟁의 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특화 단지는 지금 몇 개를 한다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지역으로 이제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다만 뭐 전국에 다 지금 신청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치열한 경쟁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일이 정말 인천이 확실한 경쟁력이 있던 것을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재동포청 유치의 결정적인 힘은 바로 300만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인천의 미래를 위하고 또 이것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지역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특화 단지뿐만이 아니라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해사법원 유치라든가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인천이 해야 될 많은 산적한 과제들을 풀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가는 데는 우리 300만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시민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는 300만 시민과 함께 인천의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재외동포청 유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